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한국과 잠잠해도 너무 잠잠한 일본. 2025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이빨 빠진 호랑이 한국과 재무장하는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싸우다 손잡기를 반복했고 오늘날에도 그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이끄는 블루팀 소속으로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뱀의 해인 2025년에는 민주주의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한국 5,208만 명, 일본 1억 2,320만 명. 가용 인구수 한국 2,604만 명, 일본 5,297만 명. 석유 생산량 한국 1당 3만 8천 배럴, 일본 1당 8천 배럴. 석유 매장량 한국 없음, 일본 4,411만 배럴. 석유 소비량 한국 1당 245만 2천 배럴, 일본 1당 329만 8천 배럴. 화물선 한국 2,149척, 일본 5,229척. 항구 한국 15곳, 일본 163곳. 공항 한국 89곳, 일본 279곳.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 한국 세계 12위, 일본 세계 4위. 일단 국력부터 2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얼마 안 있어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초토화됐지만 일본은 6.25 전쟁 당시 후방에서 무기를 보내거나 수리하는 식으로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게다가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직접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배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군수 외의 사업이 쇠퇴하자 그 틈을 타서 일본의 수출은 급격히 늘어 GNP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는데요. 일본의 경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래 1973년 석유 파동까지 약 20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했죠. 하지만 일본의 고도성장은 1973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석유 파동으로 멈췄고 불황을 극복한 일본 경제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초토화된 국토재건에 들어간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화학 공업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해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1996년에는 OECD에 세계 29번째로 가입했습니다. 이런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는 2024년에 한국이 32, 일본이 36위였지만 2025년에는 일본이 35위로 오를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 모두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고도성장 시기 일본은 미국조차 넘볼 정도였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정도인데요. 비록 지금 일본의 폼이 죽었다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경제 규모를 앞서는 건 그때 당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한국 46만 6,500명, 일본 24만 7,100명. 예비군 한국 281만 8,000명, 일본 5만 6,000명. 일본은 인구수에 비해 상비군이 적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모병제의 한계와 지속적인 군축으로 인구수에 비해 상비군이 적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소수정예화를 통해 적은 상비군으로도 잘 싸워보겠다는 전략을 세웠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유럽과는 약간 결이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양국이 공유하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저출산이죠. 역대급 출산율을 갱신한 한국은 빠른 청년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는 곧 군대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구 절벽에 다다른 일본도 자위대가 항상 미달일 정도로 자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나머지 자위대 자원 가능 나이를 32세까지 올리기도 했죠. 물론 일본도 법으로 징병제를 금지하진 않았지만 헌법 18조가 국가에 의한 노역을 금지하고 있어 징병제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징병제를 시행하면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본 본토에 중국군이 상륙하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든 광경일 건데요. 한국은 억지로 대군을 유지하다가 46만 명까지 어그러졌지만 여전히 적은 수는 아니죠.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한국 2,236대, 일본 521대. 군용차 한국 58,880대, 일본 31,940대. 자주포 한국 3,270문, 일본 149문. 견인포 한국 4,400문, 일본 480문. 다연장 로켓포 한국 426문, 일본 54문.
육상전력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위에 서 있는데요. 육상전력을 대표하는 전차를 비교하더라도 이 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전차는 K2 흑표, 일본에서 가장 좋은 전차는 씹식 전차입니다. 씹식 전차는 악명 높은 일본 무기 중에서도 그나마 쓸만하지만 대당 가격이 한화로 무려 160억 원으로 K1 전차 4대는 살 수 있는 엄청난 가격인데요. K2와 씹식 모두 무장은 120mm 활강포로 같지만 관통력은 사거리 2km 강철 장갑을 기준으로 K2가 800mm 중반이고 씹식은 700mm 중반으로 공격력에서는 K2가 약간 더 앞섭니다. 다만 방어력에서는 K2가 훨씬 더 앞서는데요. 중량부터 K2가 55톤, 씹식이 44톤으로 전차의 중량은 곧 방어력과 비례해서 씹식 전차의 방어력이 동급 전차들보다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차와 함께 기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병 전투차는 대표적으로 한국이 K21, 일본이 89식을 운용합니다. 중량은 25톤으로 같지만 K21은 40mm 기관포, 89식은 35mm 기관포와 대전차 유도탄을 탑재해서 공격력은 89식이 높습니다. 하지만 K21은 적층 복합장갑, 89식은 강철 아변장갑을 써서 방어력은 K21이 높은데요. 보병 전투차는 공격력과 방어력에서 1점씩 가져가서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병 전력은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한국의 포병은 그 누구도 따라오기 쉽지 않죠. 그래도 일본은 강대국 아니냐고요? 천조국조차 한국보다 각종 약포를 적게 보유했는데 K9, 천무 등 무기체계의 성능까지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과연 일본이 낄 자리가 있을지 싶죠. 다음으로 해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한국 227척, 일본 159척, 항공모함 한국 미보유, 일본 2척, 헬기모함 한국 2척, 일본 2척, 구축함 한국 13척, 일본 42척, 호위함 한국 17척, 일본 6척, 초계함 한국 5척, 일본 미보유, 고속정 한국 35척, 일본 6척, 잠수함 한국 22척, 일본 24척, 기뢰부설함 및 소해정 한국 14척, 일본 22척, 해상전력은 한국이 열세인데요. 일본은 이즈모급 다용도 모함을 개수해서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로 만들었고 구축함만 한국의 3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꾸준히 항모 사업을 진행했지만 2024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관련 내용이 없어지고 2025년에는 이야기도 없는 등 전망이 좋지 않은데요. 일본의 마야급 이지스함은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함전 성능이 뛰어납니다. 반면 세종대왕급은 기동력과 근접 방공 측면에서 앞서긴 하지만 마야급보다 대함전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해상자위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발랐는데요. 해상자위대는 이번 연도에만 이지스함을 2척 추가로 도입하고 호위함을 16척이나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만큼 영혼까지 끌어모아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해군을 해상자위대와 비교했을 때 핵심 전력인 경항모, 구축함은 물론 잠수함마저 적은 건 당연한 결과일 뿐이죠.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한국 1592기, 일본 1443기, 전투기 한국 315기, 일본 217기, 공격기 한국 98기, 일본 38기, 고정익 수송기 한국 41기, 일본 55기, 훈련기 한국 318기, 일본 401기, 특수임무기 한국 36기, 일본 141기, 공중급유기 한국 4기, 일본 10기, 헬기 한국 807기, 일본 596기, 공격헬기 한국 111기, 일본 119기, 한국이 전투기, 공격기 등 전투임무기는 더 많이 보유했지만 수송기, 특수임무기 등 지원임무기는 일본에 비해 열세인데요. 먼저 한국은 주력 전투기가 F-35, F-15K, KF-16인데 일본도 주력 전투기가 F-35, F-15, F-2입니다. 다만 한국의 수적 주력은 KF-16이지만 일본의 수적 주력은 F-15로 항공전력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F-15를 2배 가까이 많이 보유했고 F-35도 이번 연도에 A형 105기, B형 42기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투기 대부분이 최고급으로 구성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F-5, F-4 등의 구형 전투기를 작년에야 퇴역시킨 상황이죠. 다만 F-4는 F-35 예순기 확보에 맞춰 퇴역시켰고 F-5는 KF-21 양산과 배치에 발맞춰
3월부터 퇴역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양국의 항공전력은 절대다수가 검증된 미제지만 한국은 FA-50, KF-21 등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배치했는데요. 국내에서 전투기를 생산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한몸에 누리는 무시 못할 강점이죠. 현대 공중전에서 빠질 수 없는 조기 경보기는 한국이 2737을, 일본이 2767-E2를 운용하는데요. 2737의 탐지거리는 481km이고 2767의 탐지거리는 2737과 비슷하며 E2의 탐지거리는 A형이 360km, C형이 560km입니다. E2C를 제외하면 탐지거리는 양국이 서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지만 수적으로는 한국이 열세입니다. 일본은 조기 경보기를 수십 기나 보유해서 항공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천하의 중국과 러시아조차 견제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블루팀인데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 서로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은 작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제공하는 GPS와 위성을 사용하고 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갈등에는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급발진해서 미군이 전면 철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그래도 같은 민주국가인 만큼 2025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견제하는 좋은 사이로 남길 바랍니다. 종이호랑이가 되어가는 한국과 전쟁 가는 국가를 꿈꾸는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